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 그 열성 지지층들이 주로 사전투표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돼 있는데 어제부터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그거는 이제 공표를 못 합니다. 근데 공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4월 8일까지 조사한 것. 이것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글쎄요. 여기저기 여론조사 결과를 쭉 들여다보니까 미래통합당에는 절망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합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이 쭉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래통합당은 백석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선 여러 개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쏟아낸 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격전지는 다 조사했는데 단 한 군데도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선 그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팩트는 팩트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게 종로의 이낙연 후보가 58.4 황교안 후보가 30.1 이거는 사실은 두 후보가 경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황교안 후보가 역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100%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황교안 후보가 지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48.1, 오세훈 후보가 41.3. 이거는 그동안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고민정 후보가 조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거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동작을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53.6, 나경원 후보가 37.9.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벌어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나경원 후보가 힘든 게임이 되지 않나.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 강남을, 이게 이제 지난 4년 전에도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당선된 지역인데, 이번에도 전현희 후보가 44.8, 박진우 후보가 40.7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진 후보가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박진우 후보가 역전이 가능한 지역 아닌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 남구을 민주당의 박재호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 46.9 이현주 통합당 후보가 43.1 요거는 한 3.8%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데 며칠 전에 부산일보가 KSY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은 45.5 동률이었죠.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어찌 보면 지금 이미 역전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구의 수성을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30.5 그 다음에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32.6 2.1%포인트 차이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엎치락뒤치락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 의뢰하는 기관, 그 다음에 여론조사 시기 이거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오늘부터 물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자, 앞으로 5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다. 그 다음에 세종시 을 민주당의 강준현 후보가 50.2 통합당의 김병준 후보가 29.5 이거는 원래부터 김병준 후보한테는 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세종시의 설계자를 앞세우고 있지만 미래통합당 자체가 세종시에 줄곧 반대해온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설계자를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 지역에 공천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양갑 제가 가장 의문을 품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고양갑인데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가 24.1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가 22.7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40.1인데 그럼 심상정 후보가 이제 당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요. 이경환 후보가 1위고 문명순, 심상정 후보가 한 25% 정도로 해서 동률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1위고 문명순, 이경환 후보가 거의 동률인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역에서 뭐 진보의 성지 이렇게 불리기는 합니다만은 문명순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합치면 65%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몇 년 전에 손범규 후보라고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와 1대1 맞대결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형이 얼마나 몇 년 만에 한 10년도 안 돼서 그렇게 바뀌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양갑 여론조사 결과다. 여기에서 아무리 진보의 성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65% 가까운 범진보의 표가 나올 수가 있는가? 한번 두고 보시죠.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갑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이광재 후보가 47.6, 그 다음에 통합당의 박정아 후보가 26.6. 근데 이 강원도 원주도 사실은 여기가 미래통합당의 그다지 불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원주 잘 아시지만 군사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군사도시의 그 이름도 이제는 많이 변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도면 20%포인트 이상 그 리드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뒤집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아무리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경남 김해을에 민주당의 김종호 후보가 46.8,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가 27.8.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장기표 후보가 리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뭐 조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중앙일보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두고 보시고. 자, 이게 이제 격전지라고 하는 곳을, 서울의 4곳, 지방의 6곳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조사를 한 것이고요. 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조사를 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59%를 넘었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비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 민주당의 지지율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굉장히 더 벌어졌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간과 뭐 어젯밤 일부 이제 방송 뭐 이런 곳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에는 거의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해놨는데 정말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뭐 여론조사 결과니까 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계속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 오차가 숨어 있을 가능성, 물론 자기들도 오차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이제 청장년층과 아니면 노년층 사이에 누가 더 투표를 많이 하느냐 하는 투표율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투표율 자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야당표. 저는 뭐 2% 정도 될 것이다. 2% 될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의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저는 제가 아까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바로 고양갑 여론조사였는데 그뿐만 아니고 몇몇 군데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광진을이나 뭐 강남을이나 그 다음에 부산 남구을이나 뭐 이런 데에서 조금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때 뭐 27, 28 이 정도까지 그 최저점을 찍었다가 30%를 넘는 쪽으로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또 종합해 보면 제가 보건대는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일보 조사와 달리 그 3월 초에 그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상승 국면이었다가 3월 중순과 하순경 한 20일 정도 그 어간까지 미래통합당이 그 지역구와 그 비례대표 공천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5, 6 내지는 10%포인트까지 빠졌다. 그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3월 20일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그 서서히 반등하고 회복 국면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 닷새쯤 뒤면 이제 4.15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완벽하게 회복된 국면에서 총선을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보다 적어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플러스 몇 퍼센트 정도는 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접전 중인 지역, 뭐 수도권이 사실은 대부분 접전 지역이죠. 이 접전 중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접전 중이니까.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이번 4.15 총선이 끝나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의 첫 단추는 역시 과연 누가 일당을 차지하느냐.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호언장담대로 민주당과 그 뭐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이런 데가 합쳐서 과연 과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과반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현재의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안 된다고 보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까지 합쳐서 과반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일당은 누구냐?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일당이라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치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일당의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의 예측이 틀리느냐 누구의 예측이 맞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닷새 뒤면 결판이 납니다. 그거 한번 함께 지켜보시고요. 투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